받은 만큼만 일한다고요? 일한 만큼만 받으라고요? 그러시면 절대 당신은 부자 못 됩니다.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부자들은 더럽다던데, 그건 대부분 시기 질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어낸 소설이고요. 대다수의 부자들은 욕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우러난 욕심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구나 사람은 욕심이 있죠. 다만 겉으로 티가 안 나요. 겉으로 티가 안 나고요. 그리고 뭐 부자는 나쁘다? 속으로는 나쁠 수 있겠죠. 속으로는 나쁠 수 있겠죠. 근데 겉으로는 티가 안 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내면이 중요하다. 물론 내면이 중요합니다. 다만 처음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게 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다고, 제가 겉으로 본 부자들은 욕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착해요. 그리고 매너가 좋아요. 그리고 배려심이 좋아요. 훨씬 좋아요. 정말로요. 배달 일 하시는 분들이나 택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께 물어보면 정확히 아실 거예요. 택배나 아니면 배달 일 하시는 분들도 부자 동네에 배달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부자 동네 가는 거를. 왜냐면 부자 동네로 가면 더 젠틀하게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팁을 주거나 아니면 좀 배려를 해주거나, 그리고 좀 배달이 늦더라도 이렇게 막 틱틱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속으로 불이 날 수는 있겠죠. 분명 부자도 배달 왜 이렇게 늦어 하고 짜증 날 수 있어요. 근데 겉으로 티가 안 난다고요. 겉으로는 굉장히 젠틀하게 받아줘요. 대다수가. 물론 뭐 이런 뉴스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뭐 부자 동네 갑질 아파트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들은 아주 극소수의 사례고, 또 다시 한번 말하죠. 리쌍티망이라고 하죠. 부자들에 대한 시기 질투 때문에 더 언론에서 부풀리고, 또 그거에 대한 시기 질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역시 부자는 더럽다, 부자들은 매너가 없다, 갑질이 심하다, 이런 식으로 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일 뿐이지, 갑질은 부자 동네보다 가난한 동네가 훨씬 더 심합니다. 네가 뭘 아냐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이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요. 제가 이 정릉동 도미노 피자에서 배달 앨바를 해봤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알아요. 자, 다시 돌아가서 제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거고, 또 제가 많이 들어왔고, 제가 직접 이런 일을 했었고, 대학 시절은 배달 알바, 그리고 여러 가지 알바들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7년 동안 광고회사 대표로 광고 일을 하면서 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났고, 또 지금 부동산을 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겉으로는 욕심이 많지 않아 보여요, 부자들은. 근데 속으로는 욕심이 많겠죠. 인간은 누구나 욕심이 많으니까요. 근데 부자들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자, 속으로 욕심이 많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욕심이 많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티를 안 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겉으로. 속으로 정말 욕심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해야 내가 돈을 더 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 됐던 겉으로 욕심 많은 거 티내고 상대방을 갉아 먹으려고 하고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상대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한 영향력이고 긍정적인 영향력이죠. 긍정적이죠. 그래서 속으로 욕심이 많고 아니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욕심이 겉으로 어떻게 발현되느냐가 중요하죠. 이 녹아먹는 마인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비즈니스나 관계나 일적인 것들, 모든 것들은 녹아먹는다는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녹아먹는다. 너도 벌고 나도 벌고 같이 녹아먹자. 깐부라고 하죠.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부자는 욕심이 많은데 대신 그 욕심을 혼자 먹지 않고 깐부를 해서 나눠 먹는다. 같이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게 되게 쉬운 거예요. 갑을 관계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 갑은 돈을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회사와 직원이면 계약서상 갑과 을이라고 하죠. 그래서 회사가 갑이고 직원이 을이에요. 회사가 갑이고 직원이 을인데, 그러면 회사는 직원에게 월급을 주고요. 그리고 직원은 회사에게 일을 해줍니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계약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갑은 을에게 계약금을 지불하고, 을은 갑에게 마찬가지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우리가 많이들 생각하는 것들, 모든 거래 관계, 모든 것들은 갑을 관계. 가난한 분들의 이 갑을 관계는요, 보통 이래요. 자, 갑이 돈을 줬어요. 그럼 을은요, 을인 나는 최대한 조금 주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대표적인 요새 유행어 중에 대표적인 덕담 하나가 있잖아요. 받은 만큼만 일하세요. 제가 다놓고 말씀드릴게요. 그거 절대 덕담 아니고 그거 절대 좋은 말 아니고 그 말 믿고 신봉하시면 절대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받은 만큼 일한다고요? 받은 만큼만. 여러분 새해에는 받은 만큼만 일하세요? 일한 만큼 받으세요? 아니죠. 더 해야죠. 받은 것보다 일을 더 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열정페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열정페이가 아니라 월급 받은 것만큼만 일하면 당신은 절대 승진할 수 없어요. 당신은 절대 윗자리를 차지할 수 없고요. 절대 이직할 때 좋은 회사로 갈 수 없고 절대 연봉을 상승시켜서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회사한테 300만 원을 받았으면 당신은 900만 원을 회사에다 벌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300만 원 받고 300만 원 준다? 그럼 당신이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당신은 그냥 만년 대리하다가 그만두게 될 거예요. 절대 일한 만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받은 만큼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주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절대 받은 만큼 일하려고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일한 만큼만 받으라는 그딴 말도 안 되는 걸 덕담이라는 식으로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절대 그러면 회사는 당신한테 더 주지 않을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부자들은요, 공무원도 똑같아요.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들은요, 이 갑을 관계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 갑을 관계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요. 이게요. 뭐냐? 자, 갑을이 있죠. 갑이라는 회사가 있고 을이라는 회사가 있고 내가 을이에요. 자, 갑한테 처음에는 조금의 돈을 받아요. 이만큼의 돈을 받아요. 이만큼의 돈을 받으면 이만큼을 줘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이만큼을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계약을 땄어요. 뭐 3천만 원짜리 계약을 땄다라고 쳐요. 그러면 보통 가난한 마음을 가진 많은 분들은 이 3천만 원을 받아서 여기서 얼마나 내가 남겨 먹을까를 생각을 해요. 얼마나 내가 남겨 먹을까. 그러니까 수익률을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을 받아서 수익률 10%면 300만 원이죠. 근데 3천만 원을 받아서 수익률을 극대화해서 20%로 하면 수익이 6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2배 더 버는 거죠. 그렇게 해요, 보통. 근데 부자들은 사고회로가 다릅니다. 보통 어떻게 하냐면 3천만 원을 처음에 계약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수익률을 10%만 남기고 합니다. 3천만 원을 받고 300만 원만 남기고 2,700만 원 어치를 더 해서 더 크게 돌려준다고요. 이렇게 되면 갑은요, 다음에 6천만 원을 나에게 맡겨요. 왜? 일을 잘했으니까. 성과가 더 티가 나니까. 더 잘한 게 티가 나니까. 6천만 원을 받아서 수익률 10%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6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아까 그 사람과 똑같네요. 근데 그렇게만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더 커져요. 9천만 원 맡기고 1억 맡기고 3억 맡기고 결국 그렇게 돼서 결국 600만 원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300만 원만 가져가고 나중에 3천만 원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소개도 많이 받고 또 그게 좋은 성과가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수익률 10%니까 더 수익률 10%라는 거는 90%의 돈은 그대로 갑한테 다시 돌려준다는 소리고 그만큼 더 좋은 성과가 나온다는 뜻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또 소개를 받고 다른 회사도 같이 일하게 되고 계약권도 많아지고 그렇게 점점 파이를 확장시켜 나가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긍정적이다, 상승지향적이다 이런 말을 돌려서 말하면 상승지향적. 그러니까 절대 그냥 여기서 끝내고 혹은 여기서보다 더 줄어드는 거를 베팅하지 않아요. 더 크게 우리 둘 다 더 성장하는 것에 베팅하고 상승지향적, 성장지향적. 너도 커지고 나도 커지고 너는 나랑 만나서 더 부자가 되라. 그리고 너는 나중에 나한테 돈을 더 줘라. 가 되는 거예요. 뭐죠? 갑의 부를 바라는 겁니다. 갑의 부를 바라는 거예요. 갑의 행복을 바라고 갑이 더 좋은 성과, 좋은 서비스를 받아서 더 커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함께하고 있는 이 갑이 나한테 나중에 더 크게 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을 키워가는 거죠. 당신의 부를 바라는 거죠. 당부처럼 당신의 부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마인드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배웠냐면 제 삶의 모든 가치에서 배울 수 있었어요. 제가 살아온 역사에서 배울 수 있었던 절대적인 가치예요. 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반박하셔도 저는 무조건 고집을 꺾지 않을 거예요. 부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배웠어요. 자, 첫 번째, 제가 고등학생 때 이 미스터박의 도너리라는 데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모님이세요. 그 도너리에 그 주방 일을 하시던 이모님이셨어요. 지금은 이 사장님이 미아상거리 쪽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그게 대박이 나서
뭐 어떻게 하시다가 또 나중에 또 청계천점을 오픈했는데 이 청계천점도 또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 청계천 맛집으로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박 사장님이라고. 제가 이분 밑에서 일을 했었어요. 이분 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전형적인 부자 마인드예요. 이분은 출근을 하면 처음에 돈통을 보지 않아요. 처음에 매상 그 포스기라고 하죠. 매상 포스기를 보지 않아요. 제일 먼저 하는 건 바로 냉동실로 직행해서 고기 상태를 체크합니다. 고기 상태를 체크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왔을 때 항상 체크하는 건 얼마나 오늘은 더 얼마나 많은 손님이 왔나, 옆 가게는 얼마나 더 많은 손님이 왔나가 아니라 오늘 고기의 질은 얼마나 더 좋나, 오늘은 얼마나 더 맛있었나, 오늘은 소비자들이 손님들이 얼마나 더 많은 메뉴를 선택했고 더 맛있게 먹고 갔나만 체크해요. 이분의 루틴은, 이 사장님의 루틴은 아침에 처음부터 직접 시장으로 가서 고기를 떼와요. 직접 엄선해서 가장 질 좋은 고기를 가져와서 무조건, 지금도 그러신 것 같아요. 요 가운데 보면 고기를 이렇게 써는 곳이 있는데 무조건 본인이 직접 썰어요. 왜? 어떻게 써냐에 따라서 고기의 맛도 다르니까. 그 고집으로, 그냥 뚝심으로 오직 고기의 맛만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손님이 늘어요. 그러니까 그냥 손님이 느는 거예요. 그냥 고기만, 아니 그분은 뭐 마케팅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뭔가를 특별히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직 고기 맛만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말이 되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되게 인상 깊었던 말이, 이분이 그냥 우리 가게 와서 이 손님이 얼마나 고기를 맛있게 먹고 가냐 그것만 집중하면 당연히 장사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오직 가치만 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일을 마치고 나면요, 되게 달라져요. 되게 욕심쟁이에요. 되게 명품 좋아하셨고, 되게 술도 되게 좀 고급 술 많이 마시려고 하셨고, 되게 또 말하는 거나 막 노는 것도 보면 막 한량 같고 막 되게 장난쳐요. 근데 적어도 이 영업 시간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어른답고 누구보다 진솔하고 누구보다 오직 손님을 위해서 서비스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되게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진짜 욕심 많거든요. 근데 장사를 할 때 절대 이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인 게 티나지 않아요. 오히려 손님들이, 아, 가성비 좋게 잘 먹고 갔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3만 원어치 고기를 먹었다고 쳐요. 3만 원어치 고기를 먹고 갔으면, 아, 돈이 아깝지 않았다, 이렇게 느끼고 가게끔 만든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당신이 만나는 사람, 당신이 만나는 클라이언트, 당신의 대표님은 당신을 준 만큼, 준 거 이상을 주고 있다. 내가 월급을 주거나 계약금을 주거나 뭔가를 줬을 때 그 이상을 나한테 다시 돌려주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면 당신은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근데 받은 만큼만 일한다고요? 일한 만큼만 받으라고요? 그러시면 절대 당신은 부자 못 됩니다. 더 주려고 하셔야 돼요. 무조건 더 주려고 하셔야 돼요. 더 주려고 해서 파이를 키우세요. 사람이 많으니까 매출량이 드니까 많은 고기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들여오는 고기의 원가가 줄어요. 들여오는 고기의 원가가 줄니까 어떻게 되죠? 그렇게 싸게 팔았는데 이제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오면 올수록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카오가 처음에 돈을 벌었나요? 아니요. 처음엔 사람을 모았습니다. 아니 정말 말도 안 되죠. 그 좋은 카카오톡이라는 서비스를 정말 그냥 아무것도 받는 것 없이 그냥 공짜로 다 뿌렸어요. 서버는 막 그냥 계속 투자 받으면서 마이너스 손실 나가면서 그렇게 사람을 모았어요. 그리고 파이가 커졌죠.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죠. 무조건 파이를 키우는 게 먼저예요. 돈을 먼저 벌려고 하지 마세요. 파이를 키우고 돈을 버세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주세요. 그리고 나서 받을 걸 생각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가치고요. 자, 두 번째, 도미노 피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릉도 도미노 피자에 있었는데 여기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를 정말 전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정릉동이 되게 좋아졌는데 아시겠지만 그 국민대학교 아래쪽은 원룸촌이었어요. 근데 그게 있죠. 그 정릉 이렇게 월세촌이 있고 국민대가 있으면 여기 국민대 다리를 건너면 뭐가 있냐면 평창동이 있습니다. 부자 동네죠. 이 도미노 피자는 평창동이라는 부자 동네와 이 정릉동이라는 가난한 동네를 둘 다 배달하던 곳이었어요. 둘 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를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면 콜이 떠요. 콜이 뜨잖아요. 그럼 평창동 콜이 뜨면 배달하는 사람들이 서로 가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심지어 국민대 그 굴다리 얼마나 길어요. 그 위험한 길을 더 멀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배달 시간이 거의 2배, 3배 더 걸려요. 배달을 많이 하면 할수록 거기에 건당 수수료를 받아서 돈을 더 많이 버는데 그럼에도 배달 거리가 2배가 걸리는 평창동을 서로 가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팁을 많이 주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착하고
상품을 그러니까 피자를 갖다 줄 때 기분이 좋거든요. 너무 예의 발라요. 사모님들이 하나같이 예의가 발라요. 그리고 도미노 피자는 제가 일할 때 당시에 그런 게 있었어요. 30분 넘어가면 그러니까 피자값을 받지 않는다. 그거 아시죠? 도미노 피자 옛날에 30분 안에 배달 못하면 피자값 받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평창동을 가려면 가는 데만 15분이 걸리거든요. 대부분 30분 거의 타이트하게 도착하거나 30분 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평창동에서는 30분 넘었다고 환불이 일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일한 2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늦게 오면 아유 먼 거리 오느라 고생하셨다면서 팁 주고, 비 오는 날은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10,000원짜리 주고, 그리고 정말 추운 겨울날 그렇게 빙판 끼고 고생해서 가면 아 밖에 안 추우시냐고 고생하셨다고 하면서 따뜻한 차 주고. 부자들이 그런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감사하니까 평창도 콜이 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갔던 단골집이고 우리한테 서비스를 우리한테 되게 배려를 많이 해주는 부잣집 사모님이 시켰어요. 그러면 항상 같이 딸려 나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파스타 있죠. 이렇게 은박지에 씌워진 이렇게 파스타 4,000원짜리 그걸 항상 서비스로 같이 넣어서 갔어요. 왜? 놀아먹는 관계잖아요. 깐부잖아요. 우리한테 너무 좋은 배려와 마음씨를 주니까 우리도 그만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정릉돈 배달할 때 정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일부러 주소지를 애매하게 말해줘요. 근데 정릉동 그 월세촌이 얼마나 원룸촌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시죠? 그 길 복잡해서 여기 가면은 여기 아닌데요 하고 전화를 하면 그 주소지 거기서 뭐 두 블록 위로 올라가서 계단 옆으로 가면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일부러 늦게 오게끔 만들어요. 30분 넘어서 오라고.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있어요. 28분에 도착해서 문 땅땅땅 두드리는데 일부러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잠시만요 이러더니 딱 30분 지나고 나서 딱 오더니 시킨 지 30분 넘었으니까 돈 안 내도 되죠? 와, 진짜 도미노 피자 그거 왜 없어진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특히 그런 거 악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동네 사람들.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거기서 일하면서 부자라고 나쁜 건 아니구나. 부자가 나쁘다? 아닌 것 같다. 부자가 내가 보기에는 내가 만나는 부자들 이 23살에 제가 이 23살에 이거 이게 실제 이게 도미노 피자 일해보신 분 알 거예요. 이거 도미노 피자 헬멧이거든요. 도미노 피자에서 일하던 제가 그때 삶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부자들이 훨씬 착하구나. 아니 뭐 착한지 못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겉으로 보이는 건 부자들이 훨씬 착하구나. 제가 거기서 결정적인 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면 할수록 배달을 하면 할수록 느꼈죠. 강남 사람들이 강남으로 모이는 건 학군 때문만이 아니구나. 그렇게 품격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놀아 먹으려고 거기를 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죠. 뼈저리게. PC방 알바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잘 되는 PC방과 못 되는 PC방을 저는 둘 다 경험을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잘 되는 가게에서 일을 해보니까 이 배울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박사님 이런 분들한테. 그래서 앞으로는 잘 되는 가게만 좀 골라서 다녀보자 하고 하다가 그럼 혹시 안 되는 가게들은 이유가 있을까 하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전략적으로 잘 되는 가게와 안 되는 가게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PC방 알바를 6개월을 하면 잘 되는 가게에서 6개월 해보고 안 되는 가게에서 6개월 해보고 안 되는 가게는 몸이 편하고 잘 되는 가게는 몸은 힘든데 배울 게 많고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일을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는데 안 되는 PC방은 정말 이유가 있어요. 일단 사장이 게을러요. 사장이 게으르고 어떠한 추가적인 게임이 나오거나 서비스가 나오면 그걸 도입을 안 해요. 왜냐면 어떤 게임 하나를 뭐 넥슨이든 NC든 어떤 게임이 새로 나와서 그걸 받으려고 하면 그 IP를 얻기 위해서 일부분 넥슨이나 NC의 이제 사용료 뭐 몇 시간 사용료 이런 것들을 사야 되거든요. 선불로 사야 돼요. 근데 그걸 안 사요. 왜 안 사냐면 안 사는 이유가 뭐냐면 손님이 찾으면 산다예요. 마인드가 달라요. 안 되는 PC방 사장은 이게 달라. 완전히 이게 진짜 완전 진리예요. 꼭 안 되면 그러니까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 그걸 손님이 찾으면 산다. 아니면 그 게임이 잘 되면 산다요. 근데 잘 되는 PC방은 그게 나오면 무조건 먼저 가져와요. 가져오고 넥슨 같은 데에서 뭐 이렇게 갖다주는 입간판 같은 것도 보기 좋게 설치하고 새로운 게임이 나왔으니까 손님한테 해보라고 제안도 해보고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같이 또 해보고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먼저 뭔가를 받으려고 해요. 누구랑 비슷하죠? 정부가, 세상이, 국가가 먼저 나한테 해주길 바라는 그 사람들과 너무 비슷하죠. 그냥 먼저 나한테 찾아오길, 손님이 먼저 찾길, 손님들이 많이 찾길, 아니면 그 게임이 먼저 대박나길 기다려요. 같이 뭔가 해나가는 게 없어요. 여기 잘 되는 사장님들은 새로운 게임 IP가 나오면 무조건 먼저 일부분 쿠폰을 사서 도입을 해보고 직접 해보고 재밌으면 손님께 추천해주고 같이 해요. 이게 굉장히 다른 마인드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사장님들은 알바를 뽑을 때도 이쁜 알바, 낮 시간대 특히 낮 시간대에 꼭 예쁜 알바를 꼭 고용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최저시급이 3,800원 막 이랬었는데 최저시급을 5,000원 주고 구해요. 왜? 외모가 좋은 이쁜 알바를 뽑아서 카운터에 두면 그것만으로 손님 모객이 된다는 거 아니까 먼저 투자를 해요. 먼저 투자가 먼저예요. 돈을 먼저 절대 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손님들은, 소비자들은, 그리고 회사는 먼저 당신에게 돈을 주지 않아요. 당신이 먼저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게 돈이 됐건 시간이 됐건 서비스가 됐건 질이 됐건 본인의 노동력이 됐건 먼저 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PC방, 이 안 되던 PC방 사장님은 저한테 임금을 체불을 했어요. 체불이라기보다는 최저 시급이 3,800원이었는데 시급 3,000원으로 해서 정산을 주는 거예요, 월급을. 그래서 사장님, 저 시급 3,700원인데요. 3,800원인데요. 그랬더니 야, 지금 가게 장사 안 되는 거 봐라.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또 삶의 진리를 배웠죠. 그때 바로 노동부에 신고해서 노동부에 계속 그 사장님 불러가지고 어, 합의를 했죠. 그래서 시급 4,500원으로 받아버렸죠, 제가. 더 줘라. 내가 여태까지 이 노동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동대문, 청량리 쪽에 있는 동대문 그쪽에 노동부가 있었는데, 고용노동청이 거기에 신고를 해서 임금 체불로 신고해서 어, 난 더 달라.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고 심리적으로 타격받았고 스트레스 받았는 게 있으니까 4,500원에 합의해주겠다 해서 4,500원을 뜯어냈죠. 어쨌든 그 PC방은 제가 나중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얼마 안 가서 망하더라고요.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형적인 가난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손님이 그냥 가만히 그냥 컴퓨터 딱 깔아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손님이 알아서 온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 뭔가를 더 주려고 하지 않는 사람. 무조건 남겨 먹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소한 것까지도 차이가 나요. 뭐냐면 이 PC방 사장님은요, 성능 극대화를 위해 그 컴퓨터 설정해 보면, 엔비디아 설정해 보면 그래픽 카드 최대화가 있어요. 그 옵션을 패시브로 해요. 왜? 조금이라도 더 빠르고 더 쾌적한 성능을 보이라고. 이 PC방 사장님은 뭐 하는지 알아요? 이 PC방 사장님 뭐 하는지 알아요? 스크린 세이버 깔고 그 엔비디아 전력 모드, 그 절전 모드로 하고. 왜 그러는지 알아요? 전기세 아낀다고. 이 사장님은 그걸 스크린 세이버나 그런 걸 절대 하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손님이 왔을 때 딱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컴퓨터가 켜져 있으면 손님이 더 좋아하니까. 왜? 난 깸방 1시간을 충전했는데 컴퓨터 딱 왔는데 스크린 세이버 깔려 있고 아니면 컴퓨터 꺼져 있고 이래서 키고, 컴퓨터 키는데 시간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스크린 세이버 끄고, 그리고 나서 로그인하고 하는데 시간이 1분 넘게 소요가 되잖아. 1분 넘게. 손님이 시간이 아깝다는 이유로 항상 컴퓨터를 그냥 켜놔요. 이 차이가 있어요. 정말 사소한 것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차이가 나요. 자, 제가 사업을 할 때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에드맨인포라는 광고 회사를 사업을 하고 특별한 광고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특별한 영업도 안 했어요. 근데 클라이언트들이 계속 왔어요. 왜? 클라이언트가 한번 일을 하고 나면 예산을 더 주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다른 회사에서 또 나한테 제안이 들어오고, 또 경쟁회사에서도 야, 너네 성과 잘 뽑더라, 같이 하자고 제안이 오고, 내가 특별히 영업을 안 해도 그냥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결국은 성과가 영업이었던 거죠. 왜? 야, 쟤한테 광고를 맡기면 받은 것보다 더 성과를 뽑아내더라. 즉 우리 매출액이 오르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야, 쟤한테 광고비를 줬더니 얘가 그에 맞게 매출액을 올려주더라. 얘가 그에 맞게 성과를 뽑아주더라. 얘가 그에 맞게 조회수를 뽑아내더라. 그러니까 예산을 더 맡기자. 더 맡기고 더 맡기고 더 맡기고 이러니까 제가 따로 영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제 보고서인데요. 저희 이제 그 성과 보고서 월말에 할 때 내는 보고서인데, 여기 보면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월 마지막에 클라이언트가 3천만 원의 광고비를 추가로 줬어요. 아까 말했죠. 한 10% 남으면 나한테는 그럼 300만 원 남은 거예요. 300만 원 더 준 거예요. 3천만 원 예산을 맡기면 제가 300만 원 정도 남으니까
10% 정도가 남으니까 제가 결국은 300만 원을 더 버는 거죠. 월 마지막 주에 저한테 야 너네 성과 잘 뽑는다 하고 3천만 원을 예산을 더 편성을 해주는 거예요. 야 너 3천만 원만 더 주면 3천만 원 더 줄게. 월 마지막 주에 한 주 더 3천만 원 더 태워 광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죠. 근데 제가 결국 1760만 원만 썼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1760만 원 쓰면은 결국 저는 176만 원 남는 거예요. 300만 원 남길 수 있는데 1760만 원만 남겼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갑자기 마지막 주에 예산을 추가해버리면 큰 액수를 급하게 증가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광고할 때 2차 단가가 상승하고 중복 클릭 이슈가 있고 성과 유지가 힘드니까 기존 성과를 유지하는 선에서 그냥 태울 수 있는 만큼만 1760만 원만 썼다 이러고 그냥 1240만 원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다음 달에 시작부터 야 너네 그냥 월 예산을 3천만 원씩 늘려줄게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는 월 예산이 4천만 원이었는데 월 총 예산을 7천만 원으로 그냥 패시브로 올려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클라이언트가 매달 400만 원 남는 클라이언트였는데 700만 원 남는 클라이언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계속 예산이 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월 5억까지 늘었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나한테 월 5천만 원씩 남는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5월 5천만 원씩. 왜 그렇게 계속 예산을 늘려줄까요? 내가 잘하니까. 야, 다른 회사한테 맡기면 얘가 3천만 원, 걔네는 3천만 원을 주면 딱 3천만 원어치만 일을 하는데 얘는 3천만 원을 줬더니 6천만 원어치 일을 한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주죠. 근데 예산을 더 줬는데도 똑같네? 그럼 예산을 더 주죠. 예산을 더 줬더니 얘가 계속 준 것보다 더 하네? 그럼 예산을 더 주죠. 계속 그렇게 늘려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억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예산이 늘지 않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저도 제 나름대로 일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성을 최적화시켜 나가면서 성과는 유지시키되 내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거죠. 그때 돼서요. 파일을 일단 키우고 나서 나한테 완전하게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게 클라이언트가 나를 좋아하게 나한테 예산을 항상 1순위로 배정하게끔 만들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예산을 그래서 총 4,885만 6천 원을 썼는데 광고비를 이렇게 태웠는데 해보고 나니까 내가 34만 원을 더 썼네. 34만 원을 더 썼네. 근데 이거를 제가 추가 서비스로 부담하겠습니다. 왜? 신용카드 요만큼 광고를 태웠더니 신용카드 적립금이 쌓였네. 그거 포인트로 이거 내면 돼. 야, 이러면은 클라이언트 입장은 어떨까? 잘 생각해보세요. 대부분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마인드는 딱 이거예요. 마이너스 34만원? 저기 광고주님, 저기 대표님, 이번에 써보니까 예산 초과가 됐어요. 요만큼 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청구를 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해버려요. 내가 이 롯데 백스카드라는 걸 일부러 쓰는데 얘가 결제하면 1% 정도가 포인트가 적립이 돼. 야, 이번 달에 480만원 포인트 쌓였으니까 그걸로 내면 돼. 그리고 다음 달에 나머지 450만원 포인트 생긴 거는 광고비에 더 태울게. 이렇게 보고서를 때려버리는 거죠. 야, 이것만으로 영업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클라이언트가 이런 새끼는 처음 봤다. 이런 새끼는 처음 봤다. 뭐지, 이 새끼는? 딱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얘는 뭐지? 뭐냐? 제가 욕심이 존나 많아서 그래요. 아니, 저는 7천만 원 받고 7천만 원 정도만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나중에 당신은 나한테 5억을 주게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때는 계속해서 그냥 해자스럽게 계속 한 거예요. 그냥 해자가 된 거예요. 절대 창렬이 돼서는 안 돼요. 해자가 되셔야 돼요. 당신이 해자가 돼야 돼요. 당신이 해자가 됐다. 내가 이번에 싸게 샀네. 내가 더 저점에 샀네. 내가 고점에 팔았네. 내가 더 많이 챙겼네. 내가 이번에 월급보다 덜 일했네. 이러시면 당신은 창렬인 거예요. 상대방한테. 당신이 창렬이 되시면 안 돼요. 당신이 해자가 되셔야 돼요. 내가 이번에 더 남길 수 있었는데 못 남겼네. 이러셔야 된다고요. 당신이 해자가 돼야 돼요. 당신이 창렬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당신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지 않고. 절대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크게 보시고 미래를 보시고 당신이 더 주세요. 절대 받은 만큼 일하지 마세요. 일한 만큼 받지 마세요. 제발 일한 것보다 더 해주시고 받은 것보다 더 해주세요. 그리고 일한 것보다 덜 받으세요. 제발. 부자들은요, 욕심이 많아요.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많아요. 그건 패시브예요. 그런데 겉으로 티가 안 나요. 겉으로 오히려 해자스럽게 굴어요. 왜? 노나 먹으려고 해요.
왜? 그래야 나한테 더 많은 게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부자는 욕심이 많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도 욕심이 많고 부자도 욕심이 많아요. 다만 부자는 욕심이 많은 게 겉으로 티가 안 난다. 자, 제가 왜 당부일까요? 왜 당신의 부를 바랄까요? 제가 왜 진심을 다해서 당신이 부자가 되길 바랄까요? 왜냐면 제가 더 큰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욕심이 많으니까요. 저는 더 부자 되고 싶거든요. 저는 지금 이 정도로 멈추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결국 나중에 아이유처럼 그런 PH 129 같은 데 가고 싶고요. 네? 또 현우진 1타 강사처럼 야요미 쿠시마 15억짜리 그림 사고 싶고요. 30억짜리 그림 사고 싶고요. 전 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부를 바라는 거예요. 왜? 진심을 다해서 당신의 부를 타인의 부를 바라고 타인에게 더 좋은 더 많은 것들을 혜자스럽게 주려고 노력해야 내가 더 부자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제발 그러니까 당신이 그냥 마음적으로 욕심 부리지 않으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당연히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많으니까 욕심 부리셔도 돼요. 다만 그리고 이타적으로 살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겉으로 적어도 노나먹는 서로 줄 건 주고 받고 받는 그리고 더 나를 만난 이 사람이 더 부자가 되길 바라고 더 성장하길 바라고 이 회사가 더 크길 바라고 이런 마음으로 함께 성장하는 거를 추구하셔야 돼요. 절대 여기서 더 많은 것을 뺏어 먹고 내가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나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나는 무조건 갑의 것을 최대한 많이 여기서 챙겨 먹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갑을 키워가지고 더 같이 많이 놀아먹자를 추구하셔야 돼요.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부자들이 제가 여태까지 이런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고 배달 알바를 하고 또 PC방 알바를 하고 광고 사업을 하고 부동산을 하면서 만난 삶의 진리입니다. 부자들은 공통적으로 이걸 갖고 있어요. 부자들은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내 고기를 사 먹는 사람이 더 맛있게 먹길 원하고 더 많이 벌길 원하고 더 회사가 크길 원하고 더 성과가 내길 원해요. 그래서 같이 크길 원해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다 그렇진 않아요.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많은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 분들의 특징이 그냥 이게 세상의 끝이라고 봐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정도 파이가 그냥 세상의 전부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보지 않고 성장 지향적이지 않고 안정만 추구하고 그냥 이 안에서 최대한 많이 챙겨 먹으려고 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이 안에서 많이 챙겨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더 키우고 더 많이 챙겨 먹으세요. 근데 논아 먹으세요. 당신의 부를 위합니다. 자, 제가 부동산 상담을 하고 있죠. 부동산 상담을 처음에 5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10만 원 올렸어요. 15만 원 올렸어요. 30만 원까지 올렸어요. 근데 지금 특별히 제가 이 상담에 관련된 홍보나 광고 같은 거 하지 않는데 근데 계속 상담이 들어와요. 왜? 자, 지금 보세요. 2021년 5월 11일 날 저한테 상담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2021년 5월 10일 날 저한테 상담을 받은 분인데 이분이 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죠. 안녕하세요 분이 부모님 건으로 상담을 또 했다. 상담 신청을 했다. 지금 이렇거든요. 저한테 상담 받으면 물론 모든 상담자가 다 100% 만족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금 사정이 다르고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또 그거를 받아들이고 액션을 어떻게 결국은 본인이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 상담을 받고 만족했던 분들은 꼭 지인을 소개시켜주고 아는 형부를 소개시켜주고 얼마 전에 올림픽 선수촌도 거기에 댓글 달렸잖아요. 그것도 처제가 소개시켜주고 매형이 소개시켜주고 또 그 옆에 친구가 또 데리고 오고 계속 이래요. 이러니까 제가 특별히 영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때랑 똑같은 거예요. 왜 이럴까요? 왜 저는 특별히 영업을 하지 않아도 계속 사람들이 찾을까요? 많은 뭐 어떤 요새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영업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영업을 어떻게 해서 상대방을 현혹시켜야 된다. 아니요, 그런 필요 없고요. 그냥 내 서비스가 좋으면 돼요. 내 성과가 좋고 내 상담이 좋고 내가 그만큼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혜자스럽게 굴어주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찾아와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맥 관리를 해야 된다. 영업은 인맥이 필수다. 아니요, 개뿔 인맥 하나도 필요 없어요. 저 친구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제 성격 아시잖아요. 저 별로 친구 없어요. 근데 왜 저는 계속 사람들이 붙을까요? 왜 저한테는 사람이 붙을까요? 놀아먹으니까요. 내가 도움이 되니까요. 내가 필요하니까요. 제가 지금 입도 험하고 막 대충대충 하고 시간도 안 지키고 막 가끔 막 어떻게 가끔 보면은 막 제가 되게 재수없게 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특별히 막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막 푸시도 안 하고 이러는데 1년 만에 구독자가 2만 명이 됐네요. 2만 명이면 꽤 큰 겁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자체가 재미가 없는 주제라서 타겟이 한정적이라서 이 정도 된 것도 되게 빠르게 성장한 거예요. 근데 제가 특별한 노력은 안 했어요. 근데 왜 제가 구독자가 2만 명 늘었을까요? 도움이 되니까. 혜자스러우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당신은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친구들과의 모임을 갔을 때 얻어먹는 사람이에요? 놀아먹는 사람이에요? 맨날 돈 없다고 징징거리고 술값을 안 내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야 오늘은 같이 좀 이렇게 해갖고 같이 놀아먹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세요? 부디 욕심이 많으시면 욕심을 버리세요. 아니 욕심이 많으시면 타인의 욕심도 인정하시고 그들이 욕심이 실현될 수 있게끔 부를 이룰 수 있게끔 행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그리고 같이 놀아먹으세요. 제발 요 마음을 가지셔야 더 크게 먹을 수 있습니다. 요 말씀을 드리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할 때 꼭 그 부동산도 그렇고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려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절대 놀아먹지 않겠다라는 마인드거든요. 절대 놀아먹지 않겠다라는 마인드가 뭐냐면 나는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팔 거야. 자 그러면 이 말인즉슨 최저점에 산다라는 뜻은 여태까지 네 걸 팔았던 사람들은 다 땅을 치고 여기서 후회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네가 최고점에 판다라는 뜻은 네 걸 사준 사람이 이제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무조건 버리셔야 돼요. 그냥 적당히 사서 그냥 적당히 쌀 때 사서 비싸게 판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 내 거를 사주는 사람도 내 걸 팔아주는 사람도 먹을 게 있길 바래주는 거.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처 물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다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1000가 갔다? 그럼 결과론적인 건데 제가 테슬라를 $170에 사서 $900에 팔았죠. 900달러 팔고 나서 바로 $500까지 떨어지고 그때 오히려 지금 사야 될 때다. 옷 잡으면 무조건 사라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 다시 또 $1000에 갔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야 나는 $1000까지 올랐는데 너는 $900에 팔았네. 나처럼 더 고점에 팔 수 있었는데 말이 안 되는 $1000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다만 그냥 이 정도면 적당히 벌었네 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 괜찮이 적당히 만족스러운 수익이잖아요. 만족스러운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니콜라도 마찬가지예요. 니콜라도 어땠어요? 많은 분들이 더 오를 건데 왜 파냐? 그냥 나는 이게 적당히 만족스러우니까 지금 그냥 그리고 적당히 만족스러웠으니까 여러분도 좀 파셔라. 저도 좀 팔겠다. 하고 그냥 $30에 팔았죠. 제가 고점에 팔려고 노려서 그 가격에 판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그래요. 니콜라는 마일스톨대로 더 가면 더 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 이 정도도 충분히 만족하고 또 뒤에 그 정도는 만족하고 뭐 또 더 남는 거는 제 꽤 아니니까 나중에 더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팔아야죠 하고 팔았죠. 자 그리고 제가 송도 아파트를 13억에 매수를 했어요. 13억에 매수할 때 한 13억에서 매수할 때 막 사람들은 고점이라 그랬어요. 야 얼마 전 직전 실거래가가 10억 9천인데 신고가를 무슨 2억 1천을 갱신하고 사냐. 무슨 부동산 컨설턴트라는 게 13억에 사냐. 아니 팔아주신 분도 좀 벌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나는 그냥 적당한 가격에 샀다. 어차피 더 오를 거다. 근데 지금 얼마예요? 지금 원래 요거는 제 거보다 더 로얄 매물이 아닌 게 최근에 실거래가가 16억 5천이 찍혔고 지금 제 거는 19억 정도 합니다. 6억이 올랐어. 6억이 6개월 만에. 제가 근데 신고가를 2억을 갱신했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6개월 만에 6억이 올랐다고요. 절대 타이밍을 재지 마세요. 내가 최고로 많이 뺏어 먹겠다. 내가 많은 걸 가져가겠다 하지 마시고 그냥 순리대로 그냥 여기에 시장 참여하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걸 사서 좋은 걸 서로 팔면서 서로 놀아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고 삶의 가치관을 가져가시고 모든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당신은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신의 부를 바라는 전형적인 마인드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럼 이렇게 느껴요. 야 멤버십 4,900원을 냈더니 갑자기 얘가 다시 보기만 보여주는 멤버십이었는데 서비스로 갑자기 이런 걸 주네? 왜 줄까? 제가 해자라서 줄까요? 자 여기서도 오늘의 강의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해자라서 이걸 줄 것 같아요? 제가 욕심이 없고 무조건 그냥 당신의 부를 바라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서 개고생해갖고 이걸 줄 것 같아요? 굳이 사서 고생해가지고 안 줘도 되는 건데 왜 제가 이걸 만들어서 굳이 줄까요? 멤버십한테. 왜냐면 이걸 주면요 멤버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게 뻔히 보이거든요. 야씨 야 쟤는 4,900원 멤버십 다른 유튜버들은 4,900원 멤버십을 했더니 다시 보기 제공하고 뭐 배지 주고 단데 쟤는 매달 무슨 책 같은 걸 갖다 주네. 그럼 늘 거 아니에요 멤버십이.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멤버십이 늘면 돈을 누가 벌죠? 제가 벌죠. 그러니까 제가 욕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멤버십을 만들더라도 야 무슨 어떻게 사람들이 현혹해갖고 더 많이 가입하게 만들까가 아니라
당신의 멤버십 자체가 해자스러우면 멤버십 저당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자 마인드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자들이 가진 공통점이에요. 그건 도미노 피자 사장님, 미스터 바게 도너리 사장님, PC방 사장님, 그리고 제가 광고를 하면서 만났던 모든 클라이언트들, 그리고 많은 그 CEO 미팅을 하면서 만났던 CEO들,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만났던 많은 부자들이 가진 공통점이에요. 모든 부자들은 다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같이. 아닌 사람은 있어요. 아닌 사람은 사기꾼밖에 없습니다. 남 등쳐먹고 부자 된 사람 중에 사기꾼이 아닌 이상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자기 거 잘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다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분양 탭인데 제가 이 아산 탐정령 예미지를 이번 호에 소개를 할 거거든요. 이 분양권 넣으셔라. 2천원 넣으셔라. 탐정령 예미지를 소개하면서 이제 탐정령 예미지 개요는 이렇고 당시 특장점은 이렇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제가 탐정령 예미지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작년에 분양권 되게 추천했던 그 GLCD 프리즈웨 있죠. 이거 되게 많은 분들한테 추천했었는데 당시 그 피가 3, 4천이었는데 지금 프리미엄 4억까지 뛰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20년에 이거 되게 추천했던 거 탕전 GLCD 이거 신불당 턴밑 가격까지 따라갈 거라고 추천했었잖아요. 그리고 아산 신라 아파트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라이브에서 비규제 지역 공시지가 1억 이하 살 거면 개다수가 다 오르는 거 사지 말고 이렇게 아산처럼 직장이 공급되고 초등학교 품고 있고 개발 호재가 많은 곳을 사는 건 괜찮다. 근데 그냥 공시지가 1억 이하라고 아무거나 샀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살 거면 이런 거 사라 하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거 1억 4천입니다. 시세 한 30% 정도 올랐죠. 그죠? 그 사이에 있는 이게 분양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원래 컨텐츠였어요. 이번 그러니까 6번째 분양 탭에 세종 충전고 관심 가져라 분양에 요거 관심 가져라 하고 요 정도로 소개하려고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계속 마음이 아니 그러면 여기를 왜 추천하는지 좀 더 아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시면은 원래는 서울 세종 충전권 관심 가져할 분양 딱 여기까지였거든요 탭이. 근데 제가 여기에 아산이 좋은 이유를 추가시켜 버렸죠. 왜? 이것도 설명해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산을 많이 임장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아산이 왜 좋은지, 인구가 이렇게 늘고 있고, 근데 그 인구 중에서도 경제활동 인구가 이렇게 늘고 있으며 지금 현재 통계청 일자리 맵 상황에서도 충남권 일자리를 거의 몰빵해서 흡수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어떠한 호재들이 있고, 특히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산에 얼마를 투자했고 계속 직장이 늘고 있고 인구수 대비 직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추천이 되는 거다. 이런 설명을 다 해주는 거야. 이런 것들을 다 가득한 거를 만들려고 내가 지금 사서 고생하고 있어. 왜? 내가 더 부자가 되려고요. 욕심이 많으니까요, 제가. 저거 존나 욕심쟁이에요. 탐욕, 그래요. 부자니까 탐욕이 많겠죠. 그래요. 근데 탐욕을 어떻게 부려요? 탐욕을 그냥 남의 걸 뺏어서 부리는 게 아니라 남한테 많이 주고 많이 가져가려고, 많이 놓아먹으려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먼저 주세요. 절대 다른 사람들은 당신한테 공짜로 뭔가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뭔가 무상으로 뭔가를 주겠다는 사람 말을 믿지 마세요. 제발 그런 사람을 뽑지 마세요. 당신이 정치관 존중할게요. 정치관 존중하겠는데 대한민국의 발전을 바라신다면 절대 남의 것을 뺏어서 주겠다는 사람을 믿지 마세요. 당신이 먼저 주셔야 돼요. 제발. 그래야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당신이 더 부자가 됩니다. 당신의 부를 위하여 당부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 9시에는 당신이 부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부자 마인드 혹은 주식 전망 혹은 투자 관련된 인사이트 관련된 돈 공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기 위한 돈 공부를 당부와 함께 매주 목요일 밤 9시에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밤 9시에는 부동산 관련된 브리핑을 드리고요. 이번 주 브리핑은 송도입니다. 고맙습니다.